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오늘 저는 빼빼로데이인가요? 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다 하셨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어저께 롯데백화점에 갔더니 아유 뭐 거의 1층 식품 코너하고 아주 각양각색의 빼빼로데이 관련된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달달이 다양한 어떤 이벤트, 그죠? 이벤트성 그런 뭐 행사 같은 것도 꽤나 많고, 물론 이번에 뭐 할로윈 때문에 이태원 어, 인명 피해가 많이 나서 많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 빼빼로데이를 또 맞이해서 오늘 금요일이죠. 나름 불금이라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불금입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게 공무원 한국 시대 문화사를 조금 볼 겁니다. 문화사는 뭐 꼭 이렇게 교재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상입니다. 사상. 사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교를 먼저 언급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구석기, 특히 신석기, 청동기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만 청동기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물론 유물 같은 경우는 정치 파트라든지 문화 파트에 같이 나올 수는 있고요. 일반적으로 문화 파트 하면 사상, 그 다음 종교, 사상, 종교 이렇게 나옵니다.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유교고 종교는 불교, 도교, 특히 이제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불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 실학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유물, 그죠? 유적과 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문화사를 아마 한 그 첫 번째, 한 세 번 정도, 3회차나 4회차 정도에서 문화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문화사를 공부를 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기는 이제 불상하고 탑들도 제가 그림을 좀 올려뒀습니다. 눈으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좀 보시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림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공무원 한국사 문화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넘어갑니다. 요즘 이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건 아닌데. 자, 선사시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시조신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 다음 삼국시대 들어온 불교 수용, 귀족 불교 대중화. 자, 불교 수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왕직불 사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직불 사상이란 건 왕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왕이다.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 중국의 위초고 시대를 지나서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위 같은 경우에 황흥하고 이봉에 이제 화북 지방을 북위가 차지하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유목민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던 중화, 즉 이 오리지널 짱깨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펴긴 하지만 왕의 권위가 크게 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효문제가 자기는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아미타 관생이라고 해요. 귀족들은 관세미를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면 이 아미타가 위에 있고 관세미 밑에 있잖아. 이제 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이 돼서 그 룽먼석굴, 윈강석굴 이런 데 이제 큰 그 바위에다가 엄청나게 크죠? 큰 바위에 부처의 석상을 이렇게 양각으로 딱 만들어 뒀는데 요는 그 부처 얼굴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닮았어? 황제 얼굴하고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이야기꾼들 등장하죠. 소위 말해 바람 잡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 여보게
지금 뭐큰 불상을 만들고 있다는데 들어봤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어떻게 잡아? 아니, 부처가 말이야. 우리 이제 황제가 아미타리가 환생을 했다네. 그래서 부처의 석상 모습 자체가 황제 얼굴하고 같다네. 뭐 이런 형태로 발언을 막 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빼박이죠, 빼박. 빼도 박도 못해. 왕이 곧 뭡니까? 부처고, 부처가 곧 뭐? 왕.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왕권이 무조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위기를 몰고 간단 말이야.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호국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호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다. 누구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이래가 막 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이 불교라는 게 하나의 단순한, 물론 뭐 종교가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불교 기존의 자기 수행이나 해탈의 이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통치의 목적과 함께 왕권 강화에 쓰인다는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학자들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공무원 강의를 하는 저의 이제 제 관점으로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교, 구산. 아무래도 오교 같은 경우, 교종 같은 경우는 부처님 경전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알아야지 불경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귀족 중심의 이 종파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 고려 말에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족과 육두품, 그죠? 여기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본격적으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선종은 말 그대로 참선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유교 이념, 국학, 독서, 삼국학. 제가 이걸 탁 던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싹 지나가야 됩니까? 자, 이 과정은 기본 과정을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국학하면 뭐가 탁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신문왕이 들어와야 돼. 독서 삼품가면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원성왕이 들어와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왕과 문화적 업적 같이 모아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신라말 도선대사. 도선대사가 그죠. 머리 하얗게 백발해가지고 흰 도포 딱 입고 경주에 대능원 있죠. 제 상상입니다. 스타벅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졸라 큰 거 하나 들고 빵 찍어. 말을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겠지, 그죠? 아, 저분이 그 유명한 도선대사네, 점점점 막 스토리 한다고. 원래 유명한 도사들이나 그런 선지자들은 말 그리 많이 안 하죠. 그죠? 한마디 딱 하고 하늘을 딱 보다가 보따리에서 간단 말이에요. 뭐라 했겠습니까? 오호, 이제 이 땅은 기운이 다 됐도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막 물어보겠지. 도사님, 그럼 어디에 가면 뭐 우리 뭐 발전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팡이를 딱 짚고 뭐랍니까? 개경이 답이니라 하고 보따리에서 까분단 말이야. 그 뭡니까? 개경 길지설이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중국에서 수용해서 호족과 연결하면서 신라 정부의 권위약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호족들하고 도선대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야, 오늘 내 액션 괜찮더라 한단 말이에요. 또 호족들이 괜찮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다음에도 한 번 더 할까? 뭐 그랬겠죠. 제 생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이제 숭불정책, 그죠? 불교 통합운동, 천태종 조계종. 자, 이거와 함께 뒤에 가면 이제 교정 선종을 비교하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 시대는 고려 누가 건국했죠? 왕건이라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물어보지. 고려 누가 건국합니까? 호족과 육두품이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왕건 왕씨들 왕씨의 왕조는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려 같은 경우는 왕의 어떤 파워나 이런 것보다 누구의 귀족들의 힘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를 고려를 크게 나눌 때 호족과 육두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문벌, 귀족, 그 다음 무신집권기를 통해서 최시무신집권기, 그 다음 권문세조. 따라서 고려는 누구의 나라? 귀족의 나라. 그러면 왕실과 귀족 간에 친하게 지냈던 시절도 있을 테고, 그죠? 알력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세력이 같은 종교, 같은 종파만 이 믿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서로 각각 다른 걸 믿는단 말이죠. 화엄이나 법상, 예컨대. 그러니까 나중에 의천이 어떻게 합니까? 원효, 그죠? 화쟁사상 이어받아 가지고 어떻게
교단 통합운동 벌리는 이런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려는 숭불입니다. 불교 통합운동 나오고요. 그러나 성종 때 또 뭐 하도 육두품들이 지랄지랄 하죠, 그죠? 아니 불교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말이야.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릇 뭐가 필요하다? 유교에 예컨대 뭐 천명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죠? 수기치 이런 걸 막 이야기하면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종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왕도 편하고. 자, 그렇게 해서 최승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고려 성종 때 어떻게 합니까? 유교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 말 충렬왕 때 안향이 중국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그렇죠.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행하는 이런 측면들이 나오겠죠. 자, 조선시대 오면 이제 불교 정비라는 것은 이겁니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가 저는 근데 봅니다. 이 특히 정도전 삼봉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되게 까거든. 불시 잡변이라 한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소리 아닙니까? 불시,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석가를 뭐 불시라고 딱 잡고 잡변,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까지 하는 게 물론 근데 가만히 보면 성리학이 되게 그렇게 배타적인 학문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왜 이 그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렇게 불시잡혀 같은 게 나오냐면 무릇 새 왕조를 개창하려면 앞에 것들 까야 돼. 앞에 것들 까야 돼. 그리고 특히 종교가 무서운 거거든요. 종교는 절대 무력으로 이렇게 그 진압을 한다든지 하면 낭편합니다. 정도전이 제가 판단할 때 정도전이 앞에 거 좀 까야 돼. 전 왕조를 좀 잘 못했다라는 부분 부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권문세족들하고 그 시대 관리들은 백성들은 왕도 마찬가지고 뭐 너무 불교에 심취해서 나라 꼬라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죠? 불시잡변을 시작으로 해가 도첩제라든지 승려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때부터 이제 절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리학이 발달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것도 정치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곧 합니다. 다음 강의에. 관학파, 사학파, 주기론, 주리론. 자, 이것도 큰 문화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학파가 뭐죠?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정치편에서 물론 상세히 얘기를 할 건데, 관학파는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입니다. 즉, 여러분 알고 계시는 조선을 건국한 급진파입니다. 혁명파.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도 굉장히 포용적이었다. 관학파. 무슨 공부했다고? 사장합니다, 친구들. 이 친구라면 안 되죠. 그렇죠? 훌륭한 학자들이. 논술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즉, 이 관학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정치 파트 이야기입니다. 관학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어떻다? 굉장히 문학의 발달이 뛰어나요. 왜 자꾸 쓰고 읽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사학파는 뭡니까? 온리 성리학. 성리학 B 몰라?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공부 방법이 경학입니다. 공자와 맹자를 맨날 외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인 발달이 별로 없어. 따라서 15세기까지는 누가 정권 잡습니까?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이 양반들이 정권 잡기 때문에 어떻게 훈민정음 창제부터 해가지고 뭐 성종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성종 이후에 사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온리 성리학의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제 경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좀 하시면 되고, 자, 주기론과 주리론을 살펴보시면 주기론, 주리론은 요게 이제 성리학의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주기와 주리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그건 철학대 하는 거고, 주기는 누구 중심입니까? 이의 중심입니다. 주리는 이황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정치편에서 한 것 같이 동인서인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또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키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동안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주기하면 율곡이고 그죠? 주리하면 퇴계이황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가, 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람들의 뭐 책이라든지 향약 이름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교 행사 축소, 도교 행사,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한양천도, 요거는 이제 한양길지설, 무학대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기에 이제
도참 사상이 나오는데 전기 때도 언제나 존재는 합니다. 도참 사상이라는 건. 그다음 후기로 가면 역시 신학이 나타나면서 천주교가 전례가 됩니다. 지금 신학과 천주교는 제가 지금 문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 파트로 가서 이걸 또 보셔야 됩니다. 신학의 중농, 중상, 국학 세계에서 정치편을 또 같이 보시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뭘 보시냐면 박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어서 제가 나중에 그 심화 강의 때 한 번 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 같은 경우는 민족 종교, 농민 중심이다, 현실 개혁이다, 민족 종교, 그죠? 반봉건, 신분제 철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동학이 생각보다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뭡니까? 인간평등 인내천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진다는 거죠. 그 다음 민간신학의 정감록 미륵신학,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이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면서 매관 매직 세도정치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불교를 좀 들어가면,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토착신앙과 융합이고 샤머니즘이고 호국, 현세구보. 특히 호국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호국하면 신라불교고, 그죠? 특히 법풍부터 진덕까지는 얼마나 호국이면 여러분 왕칭호도 불교식으로 한다. 또 선덕여왕 이꼴 호국입니다. 즉 외적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을 부처의 힘으로 막자. 아시죠, 그죠? 황룡사 구층 목탑,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망 때 전진해서 들어왔다. 삼론종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다. 특히 성왕 때 누구죠?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상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달해 줍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눌주왕 때 들어와서 법흥왕 때 2차돈 순교로 공인되었다. 특히 진흥왕 때는 교단 조직 정비도 하고 불교식 왕명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진흥왕은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불교에 심취하는 이런 부분까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원광법사 가려 있죠.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왕 때 들어왔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 세게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원효 의상. 자, 원효하면 화쟁사상 아시죠, 그죠? 화쟁사상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그 스님들이 그닥 똑똑하지가 못했던가 봐. 그러니까 경전에 대해서 해석하는 주석을 다르게 달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목 타가고 이제 연줄 주고 막 머리 박고 목 타고 머리 때리고 한 판씩 한단 말이지. 그때 원효 스님이 딱 나타났어. 뭐래? 에잉 무식한 것들 말이야. 공부도 문자도 좀 익히고 이것들이 말이야. 공부 좀 해야지. 원효 스님이 술도 잘 먹었다 그러죠.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불교 경전에 대해서 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참고서 하나 만들고 또 해설서까지 내가 붙여줄 테니까 똑바로 좀 해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강 삼매경론, 그죠? 그 다음 대승기실론소 뭐 이런 것들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또 원효가 절에 딱 가보니까 뭐 귀족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불경을 좀 따라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니까 이 읽지를 못해. 멍하게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절만 온단 말이야. 원효 스님이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사람들 이 모아 가지고 뭐라 해, 너희는 절에 가서 아미타 열애만 계속 말하고 아미타 이러면 너희 어디 간다? 극락 간다 한다. 그 일반 백성들이 뭐 그렇다 고성이니까 듣는단 말이죠. 아미타 열애 신앙을 이야기하고 불교 대중화 정토종, 그죠? 의상은 화엄종이고 시험에 올해도 나왔죠. 화엄 1승 법계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무슨 뭐 창건 부석사 창건 무슨 종파 화엄종. 자, 의상도 원효가 그죠. 둘이 관계를 이야기하지 아니라 원효가 아미타 했으니까 의상도 뭐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 뭐라고
아미타열에도 가서 말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또 관세음보살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나오는 게 나무, 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나무는 귀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나무, 아미, 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새로운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원칙은 유식불교 정도만 알면 되고요. 해초는 왕, 오, 천축국전 이런 거 아시는 겁니다. 발해는 고구려 불교 계승, 그 다음에 절터, 그 다음에 불상, 석등, 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특히 이제 불상 같은 경우는 이불병좌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가 이렇게 쌍둥이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 때는 선종, 호족과 결탁, 그죠? 자,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인 바탕도 되었다. 요 정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원효와 의상, 이 스님들에 대해서 반드시 외울 건 정확하게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종, 선종, 비교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종은 불경 중심입니다. 그죠? 선종은 참선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 의식 중시하고 전제왕권 옹호하는 화엄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선종은 기성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가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라타 한 적도 없고 이게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교단화가 되면서 이 정치적 어떤 부분과 결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고타마 시타라타가 뭐 이쪽은 너희는 교종하면 되고 너희는 선종하고 이런 이야기 1도 없습니다. 한적. 종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계층은 왕실과 귀족 중심이다. 선종은 신라 하대 때 뭡니까? 육두풍과 지방 호족이다. 교종은 뭡니까? 신라 중대 하대.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교종은 당연히 누구 중심입니까? 귀족 중심이잖아. 뭐가 많아? 이게 많거든. 그럼 뭐가 말 만드는데? 조형미술이라든지 건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탑이나 절이나 많이 지어요. 자, 선종은 조형예술이 태부됩니다. 돈이 별로 없거든. 그죠? 그 다음에 고려 건국 사상의 기반이 된다는 거. 요것쯤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밖에 지금 앰뷸런스 소리 들리죠? 되게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제가 앞 시간이 됐는데 이 부산의 중심지에 교차로에 있다 보니까 큰 병원은 항상 저희 집 앞으로 이제 그 교차로 지나가요. 30분에 한 번씩 이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심장이 덜컥덜컥한데 강의 때 혹시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 이후에 이제 불교 고려 초기는 태조, 훈요, 십조, 연등의 팔관에, 그다음에 광종, 승과제도, 그죠? 그다음에 의통, 제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천 말씀드렸죠, 그죠? 교종 중심의 각 종파. 궁극적으로 그겁니다. 의천이 누굽니까? 의천이 왕족이잖아. 누구 아들인데? 문종 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통합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귀족 중심, 그다음에 왕실 중심, 요거 통합하는 교단 통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교관 겸수 뭡니까?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같이 수행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맥락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죠? 결사운동입니다. 결사운동.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교재 보시면 스님들 몇 명 정도 봐야 됩니까? 진울, 해심, 요새 요 세 사람만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해심은 유불일지서니까 논외로 두고 먼저 기본적으로 진울은 선종입니다. 선종. 요새는 교종입니다. 천태종입니다. 선종의 조계종입니다. 다시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요새는 뭐 천태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사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진울, 조계종 성립, 교종을 억압하는 무신정권의 허공과 신화. 이것도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무신들이 주로 절에 댕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교종에 대해서. 아마도 이랬던 거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문벌 귀족들 싹을 잡아가 두드려 패고 잡고 재산 빼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찜찜하게 이 완전 100% 해결해 2% 부족해. 가만히 보니까 문벌 귀족들이 당시에 뭐와 결탁을 합니까? 서원하고 사원하고 이제 결탁을 합니다. 절과. 그럼 재산도 좀 빼돌려 놨을 거고, 그죠? 여차하면 머리 깎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뿌리 뽑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직권기에서 최씨 무신직권 넘어가면서 귀법사의 난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교종을 탁 엮어서 뭡니까?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선사 결사운동 어느 절에서 송강사 여러분 교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제도 강의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3대 사찰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순천 송광사, 그 다음 합천 해인사, 그 다음 양산 통도사 이렇습니다. 요거쯤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돈 5점수 정의 쌍수 이겁니다. 돈 5점수 원래 이 이야기는 저 중국의 조계종의 7대 조사인 해능이라는 스님이 돈 5, 돈수 이야기한다. 돈 5, 돈수 뭡니까? 문득 깨달아가지고 바로 수행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진울 일스님은 조금 거기서 조금 이렇게 바꿔주죠. 돈 5점수 문득 깨달아서 점차적으로 수행해라. 그럼 옆에서 밑에 스님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스님, 뭐 그 문득 깨닫고 뭐 어떻게 수행하면 됩니까? 정해쌍수야. 선과 팍 느끼는 것과 지혜, 선교를 어떻게 같이 수행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선종하면 여러분 그 왜 저랑 덩치 큰 그 뭡니까 팬더 이막 쿵하는 거 있잖아. 쿵푸 팬더 기억나십니까? 그거 보면 제일 위에 그 대빵이 누굽니까? 이 스승님 거북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햄터리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시프 있고 그죠? 그 다음 있는데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거북이 할배가 맨날 지팡이 들고 느릿느릿하게 댕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마한 쥐가 그 시프 사고가 와가지고 이래 물어봅니다.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저 팬들을 어떻게 말이야 용의 전사를 키울 거냐. 저 거북이 대빵 스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줘. 하늘 보고 그다음에 나무 보고 지평선 어마소리 삑삑 하다 가버린단 말이야. 뭡니까 그게 바로 깨달아라는 이야기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제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그 팔정도를 깰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선종적 스님은 뭐라 그래? 아 오늘 정말 발이 밝다 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뻥 찌죠 그죠? 이런 형태로 깨달아라. 그게 돈 옵니다.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해심은 조계종 육을일지선 이것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좀 기침이 나와서 조선전기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억불숭유 성리학의 국가 통치님이니까 그 다음에 또 첩제 스님들 이제 신분증 없으면 스님 못하죠. 그 다음 정도전 척불론 불시잡변 그 다음 태종 때 몰수도 하고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묘하게 세종과 세조 때는 세종 때는 제가 판단할 때 불교를 훈민정음 창제라는 이런 부분에 이용을 했고 세종은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했고 자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은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예컨대 과부가 시집을 갈 수가 없다 중기 이후입니다. 양자를 드리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중기 이후입니다. 고모 집에서도 제사를 지냈다 중기 앞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성리학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부 지배층밖에 안 돼.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다 뭐 불교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 양종으로 통합하고 36사. 자,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석보상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했는데도 이걸 퍼뜨리려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교육에 우리가 학습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 뭐 창의력?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4차 혁명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요새는 뭐 뭡니까 그 뭐죠? 뭐 코딩 해가지고 뭐 이상소리 하는데 공부는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중얼중얼 하는 바탕 위에 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지. 외워도 못하는데 무슨 뭐 논술이고 코딩이고 엄한 소리 맨날 어디 가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주입식 아닙니까? 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석보상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용비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종이 전략적으로 이걸 불교를 위해서 좀 전파시키는 면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중과 민간의 불교 신앙으로 명맥 유지하면 세조의 원각사 20증석탑. 바로 뭡니까? 뒤에 제가 그림에도 띄워뒀습니다만, 고려 전기, 무신집권기 앞에까지는 탑이 보통 송나라 영향받아서 이제 우리 고려탑이 나오거든요. 다각다층탑. 그러다 원간섭기가 되면 원래는 화강암으로 만들다가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경천사 10증석탑이 나와요. 그걸 모델로 내가 만든 게 여러분 원각사입니다. 그 다음에 간경도감 설치합니다. 태종보다 세조가 성질이 더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간경도감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 온몸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등창 때문에 죽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사육신, 생육신 해같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지라에서 면합니다. 자기 이제 업보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화기는 뭐 억불 정책에서 벗어나고 일사조약에 뭐 불교에 예속되고 한용은 조선 불교 유신 뭐이 정도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천태종과 조계종 비교하는 거죠. 이건 시험에 간간히 나오죠. 천태종 교관 겸수 지관 중심, 교정 중심의 선종이고 그죠. 교단 통합. 그래서 이거는 천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각국사 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청사 창건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교관 겸수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담으셔가지고 하시고요. 조계종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노점수, 정해상수, 선종중심, 교선. 자, 이 파트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 동화는 천태는 가, 나 이래서 의천, 진울 이런 문제 하나 나왔고요. 몇 문제 나왔습니다. 또 하나만 던져 하나만 보니까 누구다? 의천일 수도 있고 또 누구다? 진울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심화 때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스님이 어느 종파고 어떤 책을 집필했을까? 하나, 둘, 셋, 넷, 1, 2, 3, 4 해가지고 옳게 짝지어진 것, 틀린 거 찾아라 말아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관겸수, 뭐 지관, 도노종, 정해상수 이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와 함께 당시 시대적 상황도 같이 비교를 분석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불상. 불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찾아라 말하라는 것보다 각각의 나라들의 대표 불상들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고구려 하면 대표가 뭡니까?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많이 예쁘고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백제미소, 서산마의 삼존불. 난 백제 보면 후덕하니 안기고 싶은 그런 부처 있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새침한 부처 같아 제가 볼 때. 새침한 부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세련되었죠. 반가 부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부처가 서 있으면 부처님이 되고 불교 또그 하시는 분들 들으면 욕할라. 부처가 서 있는 게 입상입니다. 그럼 다리 꼭 앉아 있는 좌상이고 의자에 반앉아 있는 게 반가입니다. 참고입니다. 통일신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산이죠. 석굴암 본존불, 나한산 보산상 인왕상. 자, 그다음에 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불병조상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탑도 그렇고 이 불상도 그렇고 일단 덩어리가 커요. 높아. 그 다음에 뭔가 지방 색채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느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딱 틀에 맞춰 신라 같은 경우 탑이 3층이잖아 대부분.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불상 같은 경우도 불균형, 무형식, 자유분방. 자유분방은 좋게 이야기하면 자유분방이고
요걸 다른 표현을 하면 부처님 얼굴이 희한하게 생겼다니까. 이상하게 생겼어. 아무튼 그나마 고려 불상 중에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좀 엣지 있게 만드는 거. 부석사 소조 아미타이를 좌상. 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겁니다. 논산 관촉사 은진 미륵보살 입상. 큰 거. 오징어 머리같이 딱. 요새 오징어 게임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히트 쳤는데 오징어 머리같이 딱 이래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부처가. 그 다음에 부도, 묘탑, 이건 승탑이죠. 승탑은 지금은 요즘 그 이슈가 안 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고승들이 있죠. 화장을 하면 몸에서 뭐가 나오면 사리가 나옵니다. 사리. 이 사리를 땅 속에다 이제 함에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탑을 쌓아 올리거든요. 그게 이제 승탑입니다. 그래서 이 승탑이 유행했던 시기가 신라 하대 때에서 고려 넘어오는 시기거든요.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래서 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강국사, 현모탑 또 역시 대표적인 승탑이고 그런 부분들은 신라 하대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때 승려들의 묘탑이었던 부도가 나타난다. 저기 그 부산 옆에 양산 통도사 가면 금강계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사리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 통도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과거의 신라 시대 스님들은 스님의 계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거 받을 때 금강계단 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꼭 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통도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통도사에서 재밌게 말씀드릴 거고요. 선종 영향으로 신라 하대 때 고려 시대까지 뭐가 나왔다? 승탑이 등장했다. 요것도 시험에 이제 선종이 유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를 쫙 깔아놓고 맞는 거 틀린 거 했을 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같은 거라든지 현모탑 같은 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들을 쭉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각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가 특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함께 문화 파트의 유물은 박물관에서 여러분 보면 제일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몇 번 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 그대로 스캔돼 버립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주말에 좀 쉬실 때 요즘 박물관이 또 프로그램도 많고 재밌잖아. 옛날같이 따분하지 않아서 구경 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여기에 영가 7년면 금정일 입상입니다. 예쁘죠, 그죠? 그 다음에 서산 마의 삼존부 부덕하니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씨 같이. 그 다음에 금동 미륵보사 방가사유상 아주 새침하게 보이죠. 제 눈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요하고 똑같은 게 국보거든요. 이 똑같은 게 나무로 만든 게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조 아미타이르 자상. 제가 요거를 옆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여러분. 비교하시기 쉽게. 멋있죠, 아미타이르. 거의 뭐 신라 양식 아닙니까, 그죠? 라인이 살아있어.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지? 관촉사 그 은진미륵 보살 입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려시대 신라 불상 양식이었고, 이렇습니다. 글쎄요.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아마도 이게 뭐 귀족들이 좀 좋아했을 것 같고 일반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밉지는 않죠. 어쩌다 보고 있으면 미소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풍채도 좀 있고 그렇죠. 머리 큰 목도 없고 그렇죠. 머리 겁나 큽니다. 다음에 여러분 비교 한번 하십시오. 목 그죠? 아 커요. 귀도 이만큼 크고 코도 펑퍼짐하고 뭐 재밌는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자,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불상까지 뒤에 또 이제 다음 강의는 탑이라든지 저를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서 쭉 나오면서 불교의 특징과 함께, 그 다음에 유교,
그죠? 성리학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전체 역시 여러분 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심화 파트에 제 지금 그 채널에 심화 강의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제 문화사 강의를 한번 듣고 심화 파트에 나와 있는 파트별의 문화 파트 공부 좀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지금 곧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또 차 한 잔 더 하고 연이어서 강의를 계속 좀 올릴 작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시간이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개 혹은 너댓 개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사 파트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바로 너무 어려운 문화사 공부하지 마시고, 나는 문화 파트가 조금 약하다라면 이걸 한번 제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고, 교재 보면 그 각각의 내용별로 상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를 하고, 그죠? 제 채널에 또 시간이 되시면 제 채널에 심화 강의 문제풀이, 거기는 심화 내용과 문제풀이를 같이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재밌게 노시고요. 항상 어디 가서 흠을 즐기시더라도 안전관리 특히 이제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게 잘 또 주말 보내시고, 계속 강의 또 저는 차 한 잔 마시고 올리겠습니다. 자, 울산 진공무원학원 공무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여러분